화이팅! 화이팅도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저는 우리 정태희 교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기대가 됩니다. 이 정 교수님 글을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잘 이렇게 자료를 구입해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예,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태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동안 앉아서 가만히 들으라면 정말 피곤합니다. 저는 없고요.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볼 때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1987년 체제의 헌법에서 쓰고 있다. 즉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을 매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근데 어느 누구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노력, 즉 민주화 운동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라고 하는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개정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그 헌법에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 불러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큰 거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나한테 선택권이 있잖아요. 4+4에서 주임자가 됐든 연임자가 되면 기다리는데 8년이 가야 되는데 4년만 딱 기다리면 어쨌든 기회가 온다.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민주주의 성승을 위한 6월 항쟁 정신을 개선하지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받으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뭐가 고민이냐? 정신 개선? 선양?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들도 아마 교수님들도 다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정신 개선? 알기는 쉬워요. 선양?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우리 패널에 있는 학생분들 정신 계승한다 하면은 쉽게 알죠. 조상의 어를 계승한다, 문화유산을 계승한다. 즉 어때요? 문화유산이나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서 이어간다라고 하는 계승입니다. 근데 선양이라고 하면 어때요? 똑같은 거 같죠? 저 틀리거든요. 선양은요, 권위나 명성 같은 것을 드러내서 널리 떨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개선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발전시켜 간다면 선양이라는 것은 기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드러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많잖아요. 바로 이거는 정신 개선이 아니라 선양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권위나 명성을 드러내서 자기의 그 통치 행위를 굉장히 강화시켜준다.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번쯤은 6월 항쟁을 보는데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말씀을 교수님이 다 하셔가지고 물론 주제는 틀려요. 주제는 틀린데 내용 자체가 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피날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 항쟁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종착점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때요? 문화재 형식의 촛불 집회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때로는 야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저항 정신은 계속 지속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 국민이 참여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러한 차원의 민주화 운동은 6월 항쟁이 거의 마지막 대담원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6월 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중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존의 앞에 우리 교수님들이 발표했던 4.19 혁명이라든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부만 민주화 운동 개별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관한 그러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6월 항쟁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하야 되면 민주화 보상법이라든지 아니면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정신 계승 내지는 선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와서 이제 6월 항쟁에 대한 것들이 지자체에 다루다가 지자체 이제 어떤 민주화 운동 단체라고 볼 수 있죠.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건데 법률적인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가 민주화 보상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념 사업을 통해서 이제 68페이지의 표일입니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개선하는 기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우리가 얘기했던 4대 중에서 3개는 이것을 충실히 따릅니다. 따라서 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6월 항쟁 같은 경우는 기념 사업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으면 정부도 이거에 대한 것에 보면 채무를 포기했다. 다음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표 2에서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에 따라서 어게 보게 되면 쭉 나요. 6월 항쟁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60민주항쟁 정의 2조 정의문 60항쟁에 대해서 헌법의 기본가치와 권리를 위해서 회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념사업에 다음과 목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걸 따지면 기존에 있었던 앞에 했던 4.19 혁명이라든지 부마민주라든지 그 다음에 5.18 국민민주화는 충분히 이 기념사업회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월 항쟁은 없습니다. 이것도. 근데 그 밑에 보면 나름대로 국가 지방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사회 이런 것들에 경배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민운동을 하는 민주화운동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법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됐다라는 한계의 법률적인 걸 보고 그러면 정신개선과 선행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정신개선의 문제는 크게 보면 이제 한 두세 가지로서 정신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혹시 여기 1학년 학생 있어요? 혹시 1학년? 1학년 학생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 교과과정 상에 보면 한국사가 됐든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도덕이 됐든 사회가 됐든 민주화 운동에 관련돼서 좋은 기운이 있죠. 네. 이것처럼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개선을 할 수 있는 요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하는 건데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도덕과 과목에 이 내용이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2017년인가요? 6월 항쟁 30주년을 즈음해서 민주화 기념 사업회에서 계기 수업으로다가 교과과정 안을 어떤 교수 학습 관여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6월 항쟁이고 이거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 좀 보고를 하고 알려야 되고 이걸 해야 되겠다, 개선 작업을 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도덕과 과목, 그 다음에 6학년 때는 사회과 과목에서 이 6월 항쟁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계기 수업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기념을 하거나 어떠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편성된 거예요, 사실. 임시적으로 편성돼가지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은 6월 항쟁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와 6학년 6월 항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6학년 같은 경우는 그걸 했답니다. 민주항쟁 말판 게임판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했대요. 그러면 게임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 보셨어요? 여기 있는 교수님들은 그 오징어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생소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게임이 있어? 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오징어 게임의 기억을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뭐 오징어 다이상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서 했던 거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6학년 과정에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5.18에서 넘어와서 6월 민주항쟁까지 가는 과정 속의 얘기를 스토리텔링처럼 기억할 수 있다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 역사과 과목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읽기 수업과 이야기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중학교하고 틀려서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하고 틀려서 이제 6월 항쟁의 전 단계, 6월 항쟁이 발생되기 이전에 있었던 5.18 강주 민주 항쟁을 연결시켜서 이제 수업을 진행시킵니다. 수업을 진행시켜서 80년대에 우리의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에 문제가 됐다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개입되는 거죠. 독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같이 개입시켜서 시작했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한국사 과목에서 강의식과 그 다음에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마찬가지 중학교보다 더 디테일하게 강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6월 항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 수업도 하고 영상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때요? 조금 더 체계화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점점 상승시켜서 6월 항쟁이 왜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신 개선 사업은 전국에 있는 민주화 운동 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민주화 그 보상법이죠.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6월 항쟁을 기릴 수 있는 모티브 전환점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결국 이제 그 60 민주항쟁이라는 것이 기념일이 지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2020년 들어서 전국에 있는 한 26개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가 뭐냐면 60 항쟁 기념을 기점으로 해서 전으로 7일 동안 6월 항쟁 기념 행사 주관을 하자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2020년 이전에 전국적으로 행사한 기록을 제가 좀 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기념 주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확실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는 2023년도 6월 민주항쟁 주간 행사 현황에 대해서 쭉 경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충청북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이거 보고 좀, 여러분들한테는 멘붕이 왔습니다. 내가 상인이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있는 학교인데, 없다. 충청북도 어디? 네? 충청북도 어디? 그죠? 이렇게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뭔가 충북에 있는 그 단체들, 민주운동 단체들이, 책임 당기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뭐냐면, 개성은 이렇게 정신 개성을 아주 다양한 걸 합니다. 학술회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전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열고, 기념식도 열고요.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주간 행사가 중요하냐면, 그 이전에까지는 지역의 개별적인 60, 6월 한국에 그냥 지역적 행사였습니다. 근데 주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이 그 기간에 거의 다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전국적 차원으로 6월 항쟁 의미를 굉장히 확대하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좀 전환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 그 항쟁이 전국적 현상이었었거든요. 전국적 현상이고 이런 거에서 대한 것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선양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나 명성을 드러내서 넓게 떨치게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어때요? 기념관을 만들고 아니면 비석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뭔가 시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6월 항쟁은 아쉽게도 그랬잖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이제 뒤에 보면은 표 10을 보면요, 민주화운동 관련 현충시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묘지, 그러니까 국민민주묘지 속에요, 이런 선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사실 다 있는데 6월 항쟁은 없습니다. 6월 항쟁은 없다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본 거에 의하면 6월 항쟁 기념탑을 한 게 3개인가 4개 정도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고요. 제주도도 중앙에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 11을 보게 되면 그 시장자가 있잖아요. 시장자가 이제 어떤 현실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6월 항쟁 시장자는 되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마서 모란원 민주열사 묘지가 있는데 이건 사설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천 민주묘역이라고 있는 것은 민주화운동 기념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이건 정부에서 민주화 기념 사업법에 의해서 공부를 했고 2000시가 하겠다고 했고 2000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있던 3.15라든지 4.15라든지 5.18이라든지 이것처럼 국립묘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6월 항쟁의 정신 계승은 그래도 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조금 포함되어 있고 주간 행사를 통해서 좀 활성화되지만 천황의 문제는 어때요? 지자체나 국가가 돈을 내주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한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 제가 만든 대안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것을 사회부는 국가유공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18 같은 경우는 자체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군마민주항쟁도 자체법률입니다. 이것을 딱 하나로 다 모아서 하나의 민주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주면 거꾸로 이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 사원에서 6월 항쟁도 개별법령을 만들어야 되겠죠. 개별법령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특히 여기 국가본부 선생님 와 계시잖아요. 아마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해주시는 게 6월 항쟁은 전국적 오케이 썰면서 본인이 안 된다. 6월 항쟁은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한 국가 지자체 단위에서 기념 행사를 할 수 있게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확합니다. 시간을 또 맞춰주셔서 그러면 지금 제가 사회자로서 중간은 갑니다. 시간을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대로 지금 이제 시간이 4시 50분 가까이 됐는데 10분 동안 그렇게 할까요? 예,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5시에